잠 못 드는 밤 혹시 이러신 적 있으셨나요? 깊은 밤이 되면 오히려 눈은 말똥말똥해지고 자는 건 포기한 채 TV나 라디오를 켜본 적 말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어깨는 무겁고 머리는 멍합니다. 밤새 겨우 두세 시간 뒤척이다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하루 종일 가라앉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다시 살립니다. 다시 말해 잠은 가장 자연스러운 약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약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비싼 치료도 강한 약도 아닌 우리 몸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수면의 힘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단 1분의 간단한 호흡만으로 몸을 깊은 잠의 상태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 이 방법으로 의사와 상의하며 수면제를 줄이거나 조절하고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해봐야겠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분명히 밤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낮에는 졸음이 몰려오고 오후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느낌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신 적 많으시죠? 하지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74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침엔 한강을 따라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었나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 안 나고 약속을 깜빡하고 심지어는 자녀들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 감각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신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치매인가요? 요즘은 잠자리에 드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뇌를 약하게 만들고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리며 각종 질환의 문을 열게 합니다. 특히 젊을 때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면은 우리 인생 후반기의 기억, 감정, 생명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치매, 고혈압, 낙상사고, 당뇨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해답을 하나씩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게 단순히 머리만 멍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 곳곳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20년간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니 특히 60대 이후 분들께 공통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고혈압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거나 얕은 잠만 반복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조여들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68세 이영희 어르신은 20년째 혈압약을 드셨지만 혈압이 160 이상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면을 개선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고 약도 줄이게 되셨습니다. 둘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면역세포, 특히 T세포와 NK세포라는 감염과 싸우는 병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세포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셋째는 낙상사고의 위험입니다. 잠을 못 자면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며 무엇보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72세 최만수 어르신은 불면증으로 새벽에 2시간만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다 넘어져 대퇴골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수면 부족은 이런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당뇨병 위험 증가입니다. 잠을 못 자면 인슐린이라는 혈당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정상 수면군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그저 하루가 피곤한 수준이 아닙니다. 몸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수면제 덕분에 잠 좀 자요. 없으면 못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제가 몇 해 전 진료했던 78세 채영이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5년 전부터 불면증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동네 병원에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어요. 처음 1년은 효과가 좋았습니다. 한 알만 드셔도 30분 안에 잠드셨죠. 할머니는 이 약이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년째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알로는 잠이 오지 않아 2알, 3알, 결국 4알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낮에도 멍한 상태, 기억력 저하, 말을 반복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고 결국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 넘어진 뒤 대퇴골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수면제 과다 복용에서 비롯된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수면제를 복용하면 골절 사고와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제는 단순히 잠을 자게 해주는 약이 아닙니다. 깊은 회복 수면이 아니라 의식을 억지로 끊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는 것 같은데 개운하지 않다, 밤에 잤는데도 낮에 졸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수면제를 복용한 분들의 뇌파를 보면 깊은 수면 단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로 나타납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깊은 잠, 즉 3단계에서 4단계 수면이 줄어들면서 뇌와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장기 복용 시엔 약을 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안감, 불면, 손떨림, 두근거림 등 오히려 약 없이 못 자는 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스스로 잠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이 효과를 본 아주 특별한 수면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1분 만에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원래부터 잠들기 위한 자연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그 시스템이 나이 들수록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부터는 더 쉽게 잠들지 못하고 깊은 잠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4-7-8 호흡법입니다. 이 방법은 수면의학과 신경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이 호흡법을 수면장애를 가진 여러 환자분들께 권유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박철수 어르신도 이 호흡법을 처음 2주간 꾸준히 연습한 뒤 3시간 뒤척이던 밤이 단 30분 만에 잠드는 밤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호흡법을 3년간 수면장애를 가진 200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느낀 분들이 많았고 전반적인 수면 만족도 역시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력, 혈압, 면역력 등 건강지표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호흡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이완 상태로 빠르게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부교감신경이란 심장 박동을 낮추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휴식의 신경입니다. 잠이 들기 위해서는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지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부교감신경을 깨워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숨을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내쉬는 4-7-8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초간 코로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추고 8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신경이 안정되고 뇌에서 수면을 돕는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이 호흡 리듬을 기억하게 되고 점차 더 빠르게 이완 상태로 전환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4-7-8 호흡법이 잠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흡법으로 실천하면서 밤마다 뒤척이던 불면증에서 벗어나 훨씬 빨리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달 정도 점차 개선하시면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수면의 질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제 이 호흡법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이제 직접 4-7-8 호흡법을 함께 해볼 시간입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편안한 자세로 따라오세요. 먼저 침실 환경부터 정돈해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거든요.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가능하다면 간접등이나 무드등을 사용해 주세요. TV와 스마트폰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엔 꺼두는 게 좋습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침대에 누울 땐 베개 높이를 조절해 목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세요. 이제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이완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먼저 발가락, 그 다음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순서로 점점 위로 올라가며 몸의 각 부위를 하나씩 느끼고 힘을 푸세요. 어깨와 턱, 눈 주변 혀 끝까지 긴장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혀는 앞니 안쪽에 살짝 붙인 상태로 혀 끝을 편안히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호흡에 들어갑니다. 4초간 코로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하세요. 배에 손을 얹고 배가 부푸는 걸 느끼면 됩니다. 다음은 7초간 숨을 멈추고 가만히 있습니다. 처음엔 7초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5초부터 시작하고 일주일 후 점차 늘려가세요. 마지막으로 8초간 입을 살짝 벌리고 후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공기를 내쉽니다. 이때 몸의 긴장과 걱정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을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을 총 4번만 반복하세요. 대부분 3번에서 4번 사이에 몸이 이완되고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잠이 안 온다면 5분 정도 쉬고 한 번 더 시도하세요.
하지만 절대로 한 번에 10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과도한 호흡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7일, 14일만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어느 순간 몸이 스스로 이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호흡을 시작하자마자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약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이완 시스템을 스스로 작동시키는 자연 치료법입니다. 다음은 이 호흡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과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호흡법을 열심히 해도 몸 안에 수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잠들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식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먹는 음식은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제가 수면을 돕는 대표적인 음식 5가지를 구체적인 섭취 팁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변환되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운 우유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속도 따뜻해지고 뇌에서도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은 물론이고 마그네슘, 칼륨도 풍부해서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반 개 정도 드시면 포만감도 주고 수면 준비도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되니 적당히 드세요. 세 번째는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귀리는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트립토판이 뇌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귀리를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불려 죽처럼 만들어서 저녁 대용으로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하신 분들에게 부드러운 귀리죽은 소화 부담 없이 든든한 선택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수면 리듬과 관련된 성분들이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트 체리, 즉 신체리는 멜라토닌 농도가 높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수면 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생과일로 드셔도 좋고 무첨가 100% 체리 주스로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한 잔 드시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판 음료는 피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카모마일 차입니다. 카모마일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심리적 긴장 완화에 탁월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은 수면 루틴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속이 편하고 배탈이 잦은 분들께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 5가지 음식들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안전하고 순한 수면 도우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수면을 돕는 음식은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 소량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금식도 피해야 하고 과식도 금물입니다. 이와 반대로 잠을 방해하는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고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바꿔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몸이 쉬고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방해하는 음식들이 우리 식탁 위에 자주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르고 섭취하면 아무리 호흡법을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대표적인 건 커피입니다. 하지만 커피 말고도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녹차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후 3시 이후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커피 한 잔의 효과는 최대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지속되기도 하니까요.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잠든 뒤에도 깊은 수면 단계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볶음류, 전류, 늦은 저녁 회식 메뉴로 자주 나오는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위에서 오래 머물고 소화가 느려집니다. 소화기관이 밤새 쉬지 못하고 활동하게 되죠. 그 결과 수면 도중에도 위장에 부담이 생기고 잔잠이나 뒤척임이 많아집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 섭취 후 눕게 되면 가슴 쓰림으로 더 심한 불면을 겪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술입니다.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뇌 기능을 억제해서 생기는 기절 상태에 가깝습니다. 잠이 들어도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수면 단계가 크게 줄어듭니다. 간 기능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엔 더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죠. 술은 수면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대표적 물질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당이 많은 음식입니다. 케이크, 쿠키, 과자, 단팥죽, 단호박 이런 음식들을 야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몸이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밤중에 깜짝깜짝 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죠. 또한 과잉 섭취된 당은 체내 염증을 유발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국물류, 특히 저녁 식사에서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 잠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고 잠든 후에도 수분을 찾게 만들어 수면 도중 깨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어쩌면 오늘 저녁 식탁에 있었던 메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잠들기 3시간 전엔 피한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조금만 바꾸면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이제 이 모든 방법들을 실생활 루틴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요일별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수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께는 너무 무리한 변화보다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루틴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일별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루틴을 하루 15분 투자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릴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가지만 골라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선택하시고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환경 정비의 날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침실 환경을 점검하는 날로 정해보세요. 침구를 깨끗이 정리하고 침실 온도와 조명을 점검하고 스마트폰과 시계, 빛나는 물건은 치웁니다. 좋은 수면은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화요일은 스트레칭의 날입니다. 수면 전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이완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벽에 기대어 종아리 늘리기, 의자에 앉아 어깨 돌리기, 바닥에서 허리 풀어주기, 단 무리하면 안 됩니다. 10분 내외의 가벼운 동작이면 충분해요. 수요일은 음식 조절의 날입니다. 중간 점검의 수요일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하루에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오트밀, 저녁엔 따뜻한 우유, 디저트로 바나나 반 개 이런 식으로요. 기름진 음식, 카페인, 단 음식은 피하고 수면에 좋은 식품을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디지털 디톡스의 날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꺼보는 날입니다. 처음엔 심심하고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블루라이트에서 벗어난 밤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아로마를 켜놓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몸이 훨씬 빨리 이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금요일은 호흡법 집중 연습의 날입니다. 4, 7, 8 호흡법을 정확히 천천히 집중해서 실천하는 날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기 4회 반복하는 거죠. 이날만큼은 자기 전 TV도 끄고 조용한 상태에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신경계가 빠르게 안정되고 몸이 잠잘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토요일은 가벼운 산책의 날입니다. 햇빛을 보며 하루 2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오전 10시 이전에 햇볕은 피부에도 좋고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 더 좋습니다. 일요일은 한 주 마무리 명상의 날입니다. 일요일 밤에는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손자의 전화, 건강한 식사, 평안한 하루, 뭐든 좋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뇌파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훨씬 향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디지털 디톡스만 해보셔도 됩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 호흡법만 집중해 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게 될 겁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하루 10분의 준비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무심코 먹은 음식, 잠들기 전에 긴장, 무분별한 수면제 사용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7-8-5법 기억나시죠?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후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이 리듬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뇌는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의사와 상의하며 수면제를 조절하고 삶이 달라진 박철수 어르신, 혈압과 당뇨까지 좋아진 이영희 어르신, 이 모두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움이 되는 음식 5가지, 바나나, 우유, 오트밀, 체리, 카모마일 차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카페인, 알코올, 고지방 식품, 당 과다 식품, 짠 음식도 잊지 마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로 실천할 수 있는 수면 루틴도 함께 배워보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1-2가지만 골라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여러분, 수면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 시간이자 재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켜내야 우리 삶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잠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닌 깊이 회복되는 수면, 뇌와 몸이 정화되는 수면, 이런 잠이 여러분께 꼭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단 1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4초 숨쉬기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고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면제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천천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지속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과 함께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우리 삶은 작은 변화 하나로도 놀라운 전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잠 못 이루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응원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